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유튜브에 이제 종목 하나 분석을 이제 올리려고 한번 스마트폰을 켜봤는데요. 오늘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카페에서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발표할 종목을 오늘 미리 발표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카페원님들이 보고 그날은 이제 질의응답만 하는 걸로 하면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 발표를 하고 당일은 이제 이론 공부와 그 Q&A만 하는 걸로 이 시간을 이제 줄이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어떤 행사냐면은 한번 같이 이제 동영상을 동영상이랑 우리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여러 개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소특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카페가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8일 토요일 날 2층 컨퍼런스 룸에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6시간 동안 연속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세 번째 강의를 맡을 예정인데 내용이 이제 마르크스 철학과 주식 투자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종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뒤에도 5명의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종목인 에코 마케팅을 미리 발표를 하고 그날은 이제 마르크스 철학과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종목 발표는 이걸로 대체를 하고 그때는 Q&A 뭐 질문 및 답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5시 반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종목은 에코 마케팅이라는 이제 종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 발표하기 전에 이제 책 한 권을 이제 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서준식이라는 뭐 펀드 매니저가 맞나요? 펀드 매니저가 서준식이라는 이제 채권 매니저 하시는 분께서 쓴 책인데 예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뭐 채권쟁이는 어떻게 하면 뭐 주식 투자를 잘하나 이 책인가? 근데 이 책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근데 저는 이 책을 FM 미디어부터 이제 공짜로 한 건 받았어요. 한번 제가 이런 책을 공짜로 보내주면은 이제 제가 서평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출판사 입장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모 출판사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책 한 권을 이제 그 회사, 그 출판사에 사원을 걸고 한번 이제 출판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만큼만 한번 잘 팔아보자. 잘 이제 매출을 올려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보자 싶어서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전면 광고를 냈는데 많은 돈을 내고 그 한 면을 통으로 다 이제 광고를 냈더니 그 다음날 신문이 나온 그 다음 날인가요? 당일인가? 그때 이제 도서 중개상으로부터 많은 주문이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딱 2통 왔답니다. 2통 왔는 것은 한 곳은 다른 신문사, 또 다른 곳도 뭐 다른 신문사.
혹시 자기들한테도 광고 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즉 신문 광고는 광고로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광고 선전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비용입니다. 한번 이 비용을 집행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건물을 사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광고 선전비를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광고를 하면은 그 광고비는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출판사라든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매우 속상한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성과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고 선전비에 있어서 광고는 어떻게 매출로 연결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 매체인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은 이미 권력을 잃었다. 우리들 중에서 이 유튜브 동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신문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의 없잖아요.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다녔을 때 그 신문 보시는 분 만나보기가 쉽지 않죠. 다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신문이라든지 전통 매체를 통해서는 광고 효과가 별로 없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책 다시 써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 193쪽을 보면은 워런 버핏은 왜 ROE라고 했나? 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많은 주식 투자 참여자들은 EPS, 주당 순이익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에비타 등 다른 이익 지표도 큰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EPS 등 이익 지표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항상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를 집중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의 이익, 내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만약에 꾸준히 30%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면 펄을 30배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는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PER로 계산하면 퍼가 4점대, 3점대가 맞는데 ROE가 형편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ROE가 뭐 5%, 6%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큰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ROE가 30%, 40% 나오는 기업이라면은, 그리고 그 이익이 꾸준할 수 있다면은 ROE가 50%까지 나오는 기업이라면은 퍼 50배까지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서 왜 ROE가 중요한지를 A 기업, B 기업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할 때 그 ROE와 그 착취율이라고 마르크스는 착취율이라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그, 그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인적 효율성.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다음 주 토요일은 이론 강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ROE가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이 왜 기업을 분석할 때 반드시 봐야 될 쟁점인지 논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에코 마케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ROE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코 마케팅은 이 광고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그 스택에서 하고 있는 저희 그 카페 모임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때 협찬받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무런 질문에 다 선물 드리는 거 아니고, 뭐 예컨대 뭐 외국인 수급이 왜 그래요? 뭐 기관 수급이 왜 그래요? 그는 정말 질 낮은 질문에 대해서는 선물 드릴 수 없고요. 굉장히 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때 오신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코 마케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화면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19년 돼지띠의 해에 사모아야 할 주식, 팔아야 할 주식이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 카페에 이제 모임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저는 이제 이론 강의, 이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주식 투자라는 부분의 핵심은 ROE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어떠한가, 그리고 착취율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은 아마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저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매우 좀 도전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연구원들 중에서 이름이 없는 부분들은 이제 다 직장 관계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개를 좀 피해 달라는 친구들이고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굉장한 이제 강의가 시작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 마케팅을 제가 왜 이제 2019년을 내 사모아야 할 주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천억입니다. 2천억이죠.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투자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25억 밖에 안 돼요. 2013년에는. 그죠? 좀 가까이 봐야겠네요. 매출액은 125억, 163억, 197억이었는데 이 회사 상장 2016년도에 했거든요. 197억인데 영업이익이 107억. 그럼 ROE가 얼마죠? 44%. 어마어마하죠? 44%나 되는 ROE를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장했을 때 당시의 가격은 3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400원인데요. 그 50% 유상증자, 100% 유상증자 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은 17,500원에 이제 상장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 회사는 상장 가격도 지금 그 회복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한번 꺾였잖아요. 그 매출이 125억, 163억, 197억, 뭐 250억, 26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 한번 꺾였어요. 상장한 시점에 꺾인 이유가 뭐냐면 이때 사드 보복이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마케팅 매출이 좀 있었는데 이게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상장하자마자 이런 뭐 이슈가 발생해서 뭐 상장 가격도 회복 못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잘 기억해 두실 게 이제 2016년도 매출이 160억이었다는 거, 그리고 35,000원에 상장했을 때에 참가했던 2015년 실적이 197억이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죠. 근데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분기 실적이 198억입니다. 3분기 실적이. 그러면은 197억이 2015년도 온기 실적이죠. 그런데 198억이 3분기, 한 개 분기 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5년 실적을 바탕으로 IPO가 진행되었는데 2년 실적이 한 분기 실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단 3분기 실적이 2015년 실적만큼이 나와 있는데 그럼 영업이익은 100억, 당기 순이익은 이제 93억. 그러면은 여기도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훨씬 못 미치죠. 근데 제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광고 선전비를 때려 붓기 때문에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을 단기 순이익 단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매우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기업도 그러한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은 60억, 70억, 80억, 100억, 190억. 이제 점프하는 속도가 상당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억, 22억, 20억, 28억, 48억, 43억. 지배 단기 순이익은 21억, 21억, 18억, 31억, 37억. 이게 QNQ로 QOQ로 보면은 이제 분기 대 분기로 보면은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지배 단기 순이익단보다는 매출액이 더 급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지배 단기 순이익은 증가폭이 좀 더디고 있죠. 그럼 이 기업이 왜 이러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기회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마케팅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마케팅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보험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이런 거는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텔레마케터도 있고요. 그죠? 전화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판다든지 보험을 판매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라는 건 매우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인지. 아니면 보험을 한번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회사이든지 상당한 높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을 광고하는데 더 이상 신문에 광고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 광고를 할 것인가? 네이버 카페에 광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투조나 저희 카페를 보시면은 책 광고들이 이제 자주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가투자자들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런 카페에 광고하는 편이 신문에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요즘은 이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많이 있죠. 이런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에코 마케팅은 주로 인터넷 매체에다가 광고를 뿌려주는 회사입니다. 뿌려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광고 회사라 그러면은 전부 다 종합 광고 대행사만 생각해요. 대표적인 제2기획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 계열사에. 이런 회사들처럼 큰 회사들을 만드는데 이런 회사들은 어 종합 광고 회사다 보니까 광고를 찍어서 매체 탑재까지 전부 다 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광고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광고라는 거는 시청자가 누구인지를 상관없이 무조건 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워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 깔때기 효과라고도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막 때려 붓는 거예요. 우리 스팸 메일이라고 있잖아요. 스팸이라는 햄을 광고를 그 100 명한테 쫙 뿌리는 거죠. 근데 그중에 1-2 명 진짜 고객이 걸리면은 그 마케팅을 이제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갱년기에 필요한 약을 공중파로 통해서 광고를 해 버리면은 누구나 다 본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이까지. 이런 어린이가 50-60대 여성이 필요한 이 광고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광고주는 효과가 있는 광고를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제가 책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7년, 2018년 광고 매체별 성장률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는 지상파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2%가 났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TV를 잘 안 봐요. 요즘 OTT라 그래 가지고 오브 더 탑인가요? 오브 더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 방송을 보지 않고 전부 유튜브라든지 그냥 스트리머 다 봐 버리죠. 그리고 본방사수를 거의 안 하죠 이제는.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봐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 시장 중에서 공중파 방송은 완전히 죽어 버렸어요. 그다음 라디오인데 저도 라디오 안 들어요. 라디오 듣는 것보다는 팟캐스트가 더 유익하거든요. 라디오에는 내가 필요 없는 정보도 들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뭐 부분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도 안 봐요. 그래서 방송 시장은 엄청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인쇄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인쇄 신문 잡지 같은 경우는 뭐 당군일의 최대 불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디지털이라는 거죠. 디지털 중에서도 PC도 또 죽었어요. PC. 요즘 PC 보신 분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모바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 특화된 이제 에코 마케팅 같은 회사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거의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가
유튜브보다 못해요.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보다는 못하고 카카오, 위챗, 인스타그램, 구글. 특히 이제 젊은 10대, 20대들은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유튜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검색하다 요즘은 짜증나서 안 봐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너무 광고가 많아요. 검색하면 다 광고예요, 그냥. 그래서 맛집을 검색할 때도 네이버로 맛집 검색하면은 거의 뭐 앞에는 광고밖에 안 나오고 그거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 맛집 검색할 때도 네이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할까요? 뭐 어떤 지역에 뭐 맛집을 검색할 때 맛집 하면은 아예 광고밖에 안 나오니까 아예 맛집은 제외하고 검색을 해버려요. 맛집을 제외하고 뭐 오빠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광고 매체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제 이 에코 마케팅이 하는 일은 어떤 이제 광고 기획사가 광고를 15초짜리, 30초짜리, 1분짜리를 만들면은 어디다가 뿌려줄지를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60대 여성들이 보는 매체가 뭔가. 아까 유튜브는 10대, 20대라 했잖아요. 10대, 20대들이 보는 매체는 5, 60대들이 보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맞는 데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이거는 이 보시면 이게 중년 여성분이잖아요. 이 중년 여성분이 나이, 성별, 지역, 관심사 등을 자료로 이제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볼만한 광고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도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판별을 해갖고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봐서 그 관심사에 딱 맞는 타겟팅 광고가 나오는 그런 영화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에코 마케팅이 하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나이와 성별, 학력에 딱 맞는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광고는 노출만 해주면 다 돈을 받았어요. 노출만 해주면. 그런데 이 회사는 노출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이 에코 마케팅이 이제 위치한 부분이 뭐 어디냐면은 랩사라고 있어요.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가 랩사인데 이 회사는 광고 대행과 랩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마케팅을 하는 건데 글로벌 마케팅 회사들을 쭉 보면은 이제 뭐 글로벌 1등부터 5등까지 뭐 전부 다 광고 회사이긴 하지만 6에서 10등까지는 이제 컨설팅까지 같이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 마케팅은 이제 광고 대행뿐만 아니라 랩까지 같이 해서 매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주들이 원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 출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신문에 통 광고 2천만 원 정도 주고 통을 광고했는데 책 한 권도 안 팔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광고비 얼마냐면은 주간 같은 경우에 네이버 메인에다가 1시간 노출시켜 주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1,700만 원인가 하고 뭐 모바일은 밑에 한번 1시간 보여주는데 뭐 1,400만 원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1시간 노출에 뭐 2천만 원을 줬는데 이 2천만 원이 매출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매출과 연결이 됐는지 매우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회사들은 어, 몇 시간 노출됐는지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판매가 얼만큼 됐는지에 따라 돈을 받는 그런 이제 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 이 회사의 사례인데 이제 온라인 카드 이제 판매 있잖아요. 이제 이 카드가 이제 2012년에 100기가 팔렸다면은 2010년에는 3,460개. 그러니까 몇 배가 올라면 34배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카드
발급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카드 판매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 판매가 쉬운 건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코마케팅은 단순히 광고를 노출한 게 아니라 매출로 실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카드 같은 거는 34배가 성장하고, 뭐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3배 정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카드사라든지 캐피탈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다 광고를 해주면은 정말 매출로 연결되더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 실적과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단지 이제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거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왜 영업이익이 뭐 슬로우하냐, 단기 순이익단에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선전비를 때려 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매우 좋은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 집행은 끝나거든요. 끝나는 순간 이익은 폭증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기업으로 2019년도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불경기인데 광고 예산을 제일 먼저 삭감하지 않겠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죠. 예. 에코 마케팅의 매출은 51억, 61억, 70억 쭉쭉 늘어났어요. 이제 경제 성장률은 1%, 0.6%, 0.9% 이제 슬로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동사는 이미지 광고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지 광고도 많이 합니다. 뭐 삼성, 뭐 또 하나의 가족, 이렇게. 그러면은 경기가 어렵고 하면 이런 이미지 광고가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나는 거는 바로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광고. 실제 카드 발급 수가 100개에서 3,460개로 폭증할 수 있는 이런 광고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코 마케팅의 가장 차별화된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전문팀이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전문팀, 네이버 전문팀, 카카오 전문팀, 구글 전문팀. 그래서 각 매체별 특징이 다 있어요. 네이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거의 폭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브로그 같은 것만 하도 그렇고 네이버 카페도 그렇는데, 네이버 카페에 좀 좋은 글이 안 올라와요. 뭐 저희 카페만 하더라도 좀 최근에 뭐 좋은 뭐 글이 있었나요? 유일하게 이제 가치투자 카페 중에서 활동적인 곳이 그 가치투자연구소 가투소인데, 거기 있는 글을 보고 투자해본 경험이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가 과거 다음 카페의 전철을 좀 겪고 있어요. 다음에도 워렌 버핏 카페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유명무실화 돼버렸죠. 저도 이제 네이버 카페를 지금 1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네이버 카페가 뭐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발전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은 어떠냐면은 네이버 카페에는 점점 양질의 글은 사라져 버렸고, 뭐 신사한탄이라든지 뭐 신변잡기적인 얘기 외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체에 그 생로병사가 있는데, 네이버라는 매체 자체가 이제 그 노년기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도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시는 장년층, 노년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광고를 어떤 매체에다가 뿌려야 될지, 페이스북에 뿌리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기존 네이버에 뿌리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유튜브에 하는 게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는 잘 타겟팅을 한다는 거죠. 에코 마케팅을 이해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심플하게 이해하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 판매를 한다면은, 가치 투자 서적을 판매한다면은 어느 매체에 광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빅데이터를 가진 이런 에코 마케팅 같은 회사가
그 광고를 가지고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책이 얼만큼 팔리면은 그 팔린 책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익이고 이런 회사도 그 비효율적인 광고를 하지 않는 그런 역할입니다. 저도 요즘 출근하다 퇴근하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그 음식점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전단지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단지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이 회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렇게 광고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데에서 참으로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에코 마케팅이 2003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까지 2018년까지 매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단 한 번도 꺾인 적 있나요? 예, 한 번 있죠. 2016년도 사드 보고 있었을 때. 동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과 그 종목을 얘기하거나 할 때 그 회사의 크기라는 거는 어 시가총액이 큰 게 아니라 매출액 증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기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봐야지 다 보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잘 맞추기 힘드네요. 이 회사는 그 대형 광고주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뭐 조그만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기 여배우들이 러시안 캐시 같은 대부업체 광고에 모델에 나왔다가 자기는 하지 않겠다 뭐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자기가 무슨 광고인지도 모르고 광고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광고에서 나오겠다 한 적이 있었잖아요. 광고주도 이제 대형 광고주를 갖고 있는 거하고 소형 광고주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주 뭐 작은 꼬마 빌딩 갖고 있는 분들도 임차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빌딩에는 정말 이상한 이제 임차인들만 꽉 차 있으면은 그 건물주는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건물이지만 뭐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와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건물주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매우 쉬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형 광고주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동사는 대형 광고 비율이 이렇게까지 이게 쭉 늘어나고 있다. 주황 색깔이 5천만 이상 집행하는 비율입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광고 부분은 이제 카드나 보험, 대출 이게 돈이 되거든요, 사실. 예, 이런 거를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데다가 뭐 어떤 광고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 카드를 많이 발급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럼 엔터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웹툰 게임인데 엔터 쪽 광고는 좀 화려하고 좀 그 유치찬란한 게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서비스는 뭐 배달 앱 같은 거, 카풀 앱 이런 거 선전하는 거, 어디 선전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가장 이제 큰 거는 41%는 금융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회사의 큰 이제 변화를 갖고 온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데일리 앵코가 2017년도에 인수가 됐어요. 이 인수로 인해서 2018년부터 매출이 점프가 되어 봤습니다. 매출액은 뭐 64% 증가, 영업이익은 32% 증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2018년 1월 달에 이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는 매출액 242억에 뭐 영업이익 98억, 93억 정도로 이제 예상했는데 3분기 시작과 이미 났잖아요. 네, 3분기까지 이미 초과 달성해 버렸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짝짝짝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39%, 44%, 53%.
영업이익도 짝짝짝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018년에는 뭐 이렇게까지 증가할 것 같은데, 동사의 그는 계절적 요인을 보면 4분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4분기는 더 좋아질 거다.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동사의 4분기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 4분기 실적은 내년 3월달에 발표되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에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컬럭이라는 마사지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컬럭 마사지가 이제 데일리 앵코에서 만든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이제 이 회사인 데일리 앵코를 인수할 당시에 뭐 마케팅 회사, 광고 회사가 웬 이런 그 미디어 커머스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냐, 미디어 커머스에서 왜 인수했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추세는 뭐냐면은 미디어 회사들이 이제 이런 판매사들을 전부 다 이제 인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회사가 이렇게 인수를 하고, 네이버가 쇼를 인수하고 있고, 타오바오가 유쿠를 인수하고, 아마존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마케팅을 하는 데서 한 점 더 나아서 판매까지 해보자 해서 이제 데일리 앵콜을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하는 게 2017년 이제 8월인가요? 그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기업인 에코 마케팅이 데일리 앵콜에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인수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안에서 잘 봐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201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이름도 원래는 유리카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데일리 앵콜로 사명을 변경해서 이제 그 컬럭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뭐 판매를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게 이제 그 데일리 앵코의 컬럭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게 미니 마사지와 촬영용 공기청정기 두 가지 아이템을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컬럭을 작년 8월인가 이때 인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들어가면서 이제 미니 마사지를 먼저 이제 출시를 할 것인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먼저 출시할지에 대해서 내부도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올 3월 정도에 그때 황사가 매우 심했대요. 황사가. 우리도 황사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사를 이제 많은 이 시점에 공기청정기를 출시하는 게 이제 더욱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먼저 이제 출시를 했는데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석 달이 걸려서 실제 출시는 이제 6월인가 그때 했어요. 그때. 근데 6월 달에 출시하려고 딱 봤더니 황사가 없어져 버리고 날씨가 너무 좋은 여름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못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나온 게 7월 달에 미니 마사지인데, 컬럼 미니 마사지인데, 이때 이거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제대로 못 팔다 보니까 이제 겁을 엄청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준비한 게 뭐 10만 개인가요?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뭐, 그냥 대박이 터져버린 거죠. 이건 뉴스 이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석 달 만인가 이제 30만 개를 팔아가지고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급등했는데 이제 다시 주저앉은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매출이 급등을 하면은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단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실망을 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처음에 제품 브랜드를 알리기 단계에는 마진 생각하지 않고 매출 볼륨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로 왕창 때려 부어가지고 판매를 늘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클럭 미니 마사지를 때려 팔면서 광고 선전비로 왕창 지출하다 보니 단기 순이익단에서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익은 이제 대부분 이제 본업인 에코마켓에 나오는 이제 이익이고 연결로 나오는 컬럼 마사지는 이제 제대로 된 이익은 나온 게 없죠. 하지만 이런 기업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저는 매우 좋은 정상을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예전에 FNF가 그랬습니다. FNF도
광고 선전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났는데, 광고 선전비라는 거는 영원히 지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시점에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 지출이 끝나는 순간부터는